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어서 읽어드릴 거고요. 들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별을 떠나와서 한 여행들에 대해서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즉, 그가 무심결에 한 말들을 통해서 문득 이해하게 되곤 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내가 그려주었던 양덕택이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럽다는 듯이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양이 정말로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아, 정말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를 한때 데리고 온다 해도 바오밥 나무 꼭대기에 닿지도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해 놓아야겠네? 그런데 그는 매우 총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작은 나무일 거야. 물론 그렇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자 그는 그건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는 듯이 그냥 뭐 라고 대꾸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 혼자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참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야만 했다. 사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들이 있었다. 그건 곧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 중 하나가 갑자기 기분이 내켜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기지개를 켠 다음 온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해를 향해서 쏙 내민다. 그게 만약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기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렇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었다. 별의 땅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제때 뽑지 않으면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오밥 나무는 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고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은 너무나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해줘야 돼.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뽑아주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돼.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장미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지구 어린이들의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바오밥 나무 그림을 한 장 잘 그려보라고 말했다. 언젠가 그 어린이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그림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 뽑는 일을 미뤘다가는 큰일 나지. 내가 아는 어떤 별에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해주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원래 근엄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또 소행성에서 길을 잃을 사람이 겪을 위험을 생각해서 내 평생에 특별히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겠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나도 그렇지만 어린이들도 오래전부터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전하려는 교훈은 이 그림을 애써서 그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커다란 그림이 또 없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즉,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려보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이렇게 해서 나는 소박하고도 쓸쓸한 네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지는 해의 모습을 감미롭게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네가 말해준 덕택에 나는 그걸 알았지. 저기 있지.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가 지는 거를 보러서 같이 가자. 그걸 보고 싶으면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무엇을?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겸연쩍어 빙긋이 웃었지. 아, 참, 맞다.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바로 그렇다. 다들 알겠지만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 됐지만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었다. 그러나 너의 작은 별에서라면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황혼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떤 날은 43번이나 해가 지는 걸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에 말을 이었지. 마음이 아주 슬플 때는 지는 해의 모습이 정말 좋아. 그러면 43번이나 본 날은 너가 아주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가 되는 날, 그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비밀이 하나 더 밝혀졌다. 그가 마치 오랫동안 혼자서 고심했던 문제나 되는 듯 불쑥 물어왔던 것이다. 저기 있잖아.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네. 뭐, 양은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꽃에게 무슨 소용이 되지? 그건 나도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비행기 엔진의 너무 꽉 쥐어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 비행기 고장이 너무 심한 것 같았고 마실 물도 거의 없어져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가시는 어디에 소용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너무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려서 생긴 거야. 아, 그래? 그러자 잠시 말이 없다가 그는 화가 나서 나에게 톡 쏘아붙였다. 아저씨는 순 엉터리야. 꽃들은 연약해. 또 순진해. 걔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힘센 꽃이 되었다고 믿는 거야.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이 볼트가 이번에도 안 빠지면 망치로 때려서 빼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제발 좀 그만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소리치자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시꺼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망치를 잡고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이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는 사정없이 계속 말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시뻘건 얼굴을 한 신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별을 쳐다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보지도 못했어.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계산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중얼거려.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나 있던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을 먹었어.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가며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붉은 얼굴의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단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어린 양이 어느 날 아침에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했다. 수백만 개 하고도 또 수백만 개나 되는 별들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할 거야. 그 사람은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거야. 만약에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저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서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어져 있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마저도 모두 우스워 보였다. 어떤 별, 어느 행성에, 아니 내 행성에,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너의 꽃에게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나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떻게 그를 달래주어야 할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돌려야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